김근식 교수님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금강산에서 공연 안 해 하고 콕 집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체제 선전장으로 삼고 싶어하는 지금 마식령 스키장의 그렇죠.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마식령 스키장은 우리 선수단이 북측에 가서 북한의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알려진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공동훈련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강산 합동공연과 같은 패키지로 사실 합의된 것인데 네. 금강산 공연은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은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일단 예정대로 우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입맛대로 지금 고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차장이 언급하셨던 경유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북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때려치우자. 왜냐하면 공연 내용도 보니까 뭐 우리한테 좋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 제재 논란이 있으면 그냥 남측 너희들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오히려 남한을 고려한 듯한 취소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이유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 공연에 대한 취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압박하기 위한 남쪽에 대한 어떤 압박용이 되는데 마식령 스키장은 일단 북한의 체제 선전에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식령 스키장을 가가지고 우리 측의 지금 계획은 뭐냐면 공동훈련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스키 선수를 데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 프로젝트는 북한의 선수단을 남쪽으로 데려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단 파견은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미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선수단 파견과 관련된 마식령 스키장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단 파견이 아닌 별도의 문화 행사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싸움의 대상으로 압박하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비친 거라고 굳이 원인은 꼭 또 남한 언론 우리가 무슨 계속 열병식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청와대 관계자나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은 뭐 국군의 날 같은 거다라고 말한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한쪽 시각을 보내드린 것도 아닌데 사실 저희 그 언론인 입장에서도 왜 맨날 우리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박 차장. 그리고 뭐 네. 현성월 그때 내려오기로 했다가 안 내려온 것도 언론 탓이었고 이번 또 언론 탓이라고 하는데 언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창민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통일부에서도 이렇게 유감이라고 입장 표명한 것은 제가 기억에 지금 최근에 더듬어 보면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뭐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 같은 행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것도 전 사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올림픽 개막식 전날 하는 거잖아요. 개막식 전날 뭐를 하냐면은 5만 명 그리고 뭐 전차, 뭐 탱크, 트럭, 미사일 200대가 그렇게 행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신뢰를 본다면은 그때 이제 이제 미사일 어떤 공개들을 했단 말이죠. 그럼 2월 이제 개막식 전날 과연 무엇이 이제 공개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올림픽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그 지금 그 남북 관계 문제들도 완전히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단순히 무슨 행사 치레식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보면 여러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부 장관은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 장관 목소리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북한도 북한의 그 후진성과 군사력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개발해서 핵 공격을 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그럴까 의문을 표시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개발된 핵을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의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입니다. 네, 송영무 장관 지금 평창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남북 화해 모드를 계속 이끌어가는 송 장관은요 지금 싱가포르에 간 거죠. 네네. 북한 자꾸 핵 밀어붙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그러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가는 거고 이게 네. 다른 나라도 이제 국방장관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력이나 제재 이런 쪽이 주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정을 해서 그 북한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핵을 쓰면은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는 거고 응징을 하려면 완벽하게 응징을 해야 되니까 지도상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국면 자체가 대화 국면이기 때문에 저 발언이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송 장관과 늘 약간 신경전을 벌여온 한 분이 있습니다. 문정인, 바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데요. 자, 김병희 박사, 오늘 또 이 지금 문정인 특보 발언이 공교롭게도 이 송 장관과 문 특보 발언이 지금 또 신문들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다만요. 그 송영무 장관이란 발언이 자꾸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현 정부 내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파리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네. 그 강연에서의 발언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외교안보 특보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기 보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체제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자. 굉장히 좀 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그 내용의 진위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올림픽을 즐기면 된다. 그리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와서 하는 그들에 대한 행동이 그대로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 모순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하기 때문에 공동인 입장을 하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체제 선전하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딛고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위팀을 구성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올림픽에 기여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도 반드시 중요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북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게 단순히 북한이 참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강산 공연도 하겠다. 또 여기에 대한 마신령 스키장에서 공동행사까지 펼치고 있는 터라 더더군다나 북한이 대한민국에 내려와갖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애당초에 내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의도를 좀 깔고 있지만 대통령 특보 자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 의견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 정부 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엇박자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제 송영무 장관하고 계속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 내 엇박자라고 합니다만 뭐 문정인 교수 스스로의 개인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도 어제 파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뭐 크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체제 선전하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어떤 식의 결론을 끌고 가냐면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북이 와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북한이 와서 새로운 가시를 보게 되고 북한도 많이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송월이 와가지고 우리가 떠들 것 같지만 현송월이나 그 일행들이 남쪽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모습, 일상생활을 보면 걔들도 그 사람들도 많이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측 선수단 뭐 여러 가지 예술단 오면 그 사람들도 와서 남쪽의 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보자는 말은 동의합니다. 근데 그 말을 동의하더라도 문재인 교수가 하실 때는 말씀을 북한이 체제선전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말을 하시려면 그 다음 말을 같이 붙이는 게 좋아요. 무슨 말 하려면 우리도 그러니 북한 너희들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줘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평창올림픽 계속 하면서 남측의 언론 트집 잡아서 지금 매로 계속 이야기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북한의 일상 있는 그대로 보듯이 북한도 내려오면 또 우리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도 있는 그대로 봐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기 태우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 화영식 하는 거 북한에서 용납 못할 것 같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체제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북한에 있는 그대로 보고 북한도 우리에 있는 그대로 보면서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자고 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교수의 완성된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저희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장관이 얘기했던 그 발언 자체도 사실상 당연한 거죠.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면 당연히 응징해야 되는 거고 문정인 교수의 저 발언도 제목을 저렇게 뽑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후 맥락을 풀 텍스트를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체제 선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승부가 끝났다는 전제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북한보다는 체제가 우월하고 또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자신감 갖고 그냥 북한이 왔을 때 체제 선전을 하든 뭘 하든 놔두자. 걔네들이 직접 와서 뭘 느끼고 가면 궁극적으로 좀 더 바뀐 태도로 보일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절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A 전 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지영 검사는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성추행을 했던 간부 외에 또 다르게 지목된 B 전 간부, 지금은 현역 의원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이 알려지는 걸 막았다라고 서지현 검사가 주장을 했는데 이 B 현역 의원은 지금 본인이 실명으로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자신은 서지현 검사를 알지 못한다. 이분은 본인이 실명으로 밝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교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본인이 지금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서지현 검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제가 좀 이거는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지금 입장문인데요. 오해가 소지가 있다.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지현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 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한 적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뭔가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고 지금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교일 의원이 실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검사의 폭로로 비롯된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7년 전에 당했던 A 전직 검찰 간부에 의해서 당한 성추행입니다. 요건 제가 볼 때 이제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검찰 고위 간부가 저는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갈래는 뭐냐면 그런데 그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사건과 인사상 불이익 두 가지 사건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어도 성추행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해서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상 불이익도 지금 서 검사가 이야기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검찰에서는 감찰을 하든지 해서 인사상 불이익에 실제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없었다면 명확히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법무부에서는 어제 이렇게 밝혔어요. 2015년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직은 좀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고 8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검찰 간부도 퇴직한 상태여서 경위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대검 이제 감찰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거죠. 이 검찰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적폐 중에 적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최교일 의원 실명이 나왔으니까 최교일 의원과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찰 당시에 있었던 A 간부 직접적인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되는 인물 실제 서 검사가 또 실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실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실명이 만약 밝혀진 상대의 당시 검찰 간부라면 선택권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검찰 간부이던 시절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갖고서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던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이미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겠죠.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 검사를 찾아가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최교일 의원이 밝혔던 내용들에 따르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현직 국회의원인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나가서 진짜 진실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하겠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의 해명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의 해명이 사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이 아까 이제 윤석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이제 물론 맞지만 이제 그 외에 지금 여기는 최고 엘리트 사회잖아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정말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성추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권력 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지고 싶어서 만졌다기보다도 만질 수 있어서 만졌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목격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역시도 그 A 전 검사 입장에서는 간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본인의 권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가 엄격하게 재단을 해야만 하는 일이고
이렇게 잘못된 그 권력 작용이나 권력 관계가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제 많은 피해 여성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좀 척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범죄를 처벌하고 수사하는 이 검사마저도 조직 내에서는 약자였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는 A 전 간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